네, 안녕하세요. 프로의 대국을 쉽게 설명해 드리는 흑백 바둑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대국은 2월 4일에 열린 멕시커피배 16강 최정 구단과 신민준 구단의 대국인데요. 자, 멕시커피배는 이 구단들만이 참가할 수 있는 대회죠. 그래서 구단 중에 구단, 바둑 최강자를 뽑는 대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최정 구단이 오랜만에 이 남자 기사들과 또 겨루면서 16강까지 올라왔는데요. 과연 초일류 강자 신민준 구단을 맞이해서 어떤 내용을 보여주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대국 보기 전에 흑백바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최정 구단이 흑이고 신민준 구단이 백이었는데요. 둘 다 약간 전투형 기풍, 전투를 통해서 바둑을 풀어가는 그런 기풍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일단 전투를 좋아하는 기사들이 흑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초반은 화점 소목으로 마주보는 대각선 쪽으로 같은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자, 날일자로 굳혀가니까 걸쳐가고, 자, 날일자로 받을 때 신민준 구단도 그냥 하나만 걸쳐두고 내 손을 빼고 굳혀갔네요.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 장면이 하나 정도 어깨 짚어가고 이런 식으로 벌려가는 수, 그리고 뭐 바로 뛰어가는 수도 가능하고요. 자, 예전에는 이곳을 먼저 들어가고, 뭐 최근에도 나왔죠. 최근에도 신진서 구단이 농심신라면배 때 흑으로 이런 포석을 둬서 조금 재미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날일자로 달려가고 흑이 덮어 씌우면은 밀고 귀 쪽을 지키면은 이런 식으로 뭐 젖혀가면서 바로 또 싸움이 일어나는 이런 변화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신민준 구단은 두텁게 좌상귀 쪽을 굳혀 두었고요. 자, 백이 손을 뺐으니까 흑은 뭐 공격 오는 자리가 자기 진영을 넓히면서 이 백도를 공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깨 짚어갔네요. 짚어가니까, 와, 최정 구단의 스타일을 잘 나타내는 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돌에 대한 공격은 지금 당장 어렵지만 압박을 하면서 우변 쪽 모양을 키워가고요. 나중에 돌이 들어온다면, 바로 들어왔네요. 돌이 들어온다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가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겠죠. 신민준 구단도 보통 같으면 뭐 밀어두고 막고 이렇게 벌려가는 정도로 해도 이 돌이 어쨌든 압박은 하지만 여전히 한 번 더 지켜두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도 만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민주 구단 더 강력하게 바로 침투를 했습니다. 침투 들어가니까 최정 구단 일단 집을 확보하면서 공격하는 수를 뒀는데요. 이 수로는 이제 흑도 이렇게 뛰어가는 수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최정 구단의 생각은 백이 뭐 이런 자리 날일자 눈목자로 오거나 붙이고 젖혀가면서 또 쉽게 타개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바로 타개를 시켜주는 것보다는 집을 확보하면서 공격하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자, 민주당 그 다음에 막어가니까 늘고요. 자, 벌려갔네요. 이 교환만 해두고 벌려갔는데 이 교환 자체가 나중에 백이 타개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붙여가거나 아니면은 뭐 뛰어갔을 때 좀 득이라는 것 같아요. 흑이 한 번 더 지켰을 때보다. 그래서 교환만 해두고 상변 쪽을 벌려갔고요. 최정 구단도 걸쳐가니까 협공을 했습니다. 협공하고 붙여가고 젖힐 때, 자, 이곳을 젖히고, 자, 요 모양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자, 이제 초보자분들이 이곳을 끊고 단수 치고 패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패가 나면은 흑이 이기더라도 백한테 엄청난 영향을 줄 수는 없어서 이 패는 반대로 백이 이긴다면은 엄청 크겠죠. 빵빵 때림이 두텁고. 그렇기 때문에 패 모양을 내주는 거는 흑이 조금 불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늘고요. 자, 백이 이어서 지킬 때 한 점을 끊어 잡고 백도 두 점을 잡는 것까지 서로 호각의 진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 최정 구단이 좌하기 쪽을 걸쳐 오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 날일자 시움이 너무 보이기 때문에 이 붙여간 수가 당연한 수처럼 보이지만 요 자리, 변 쪽의 화점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였어요. 물론 이 압박이 심하긴 하지만 입구자로 좌변 쪽 모양을 지워둔 다음에 이렇게 살아서 가는 변화도 생각은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사람이 두기는 쉽지 않죠. 이 흙이 쉬어가는 자리가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신민중 구단도 붙여가니까 이곳을 흑이 먼저 선점을 했습니다. 자, 하나 붙여가고 이제 우변 쪽에서 타겟을 시작하는데 지금 바둑 자체가 이 두 점을 좌상 쪽에 두 점을 상변 쪽에 벌려준 돌들과 호응을 하면서 잡게 돼서는 백의 모양이 커서 백이 나쁜 바둑은 아니에요. 백이 조금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장면에서 신민중 구단이 이곳을 젖혀간 수가 조금 너무 강한 수였어요. 이 수로는 가만히 뻗고요. 흙이 밀어오면은 뭐 젖혀가던지 아니면 뛰어가던지 아니면 막어가면서 이 백돌들을 어차피 양쪽을 다 살리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신민중 구단이 양쪽을 다 살리려 보다 보니까 오히려 강수를 둔 느낌이죠. 자, 이것을 두고 당연히 끊어가고요. 단수 치고 늘 때 자, 이곳을 막는 자리가 너무 두텁습니다. 자, 물론 흑도 이 한 점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장문으로 씌어갈 수는 있는데요. 여전히 좀 붙이는 맛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고요. 나중 이야기지만 이렇게 희생하고 붙여가면 넘어가는 맛이 있긴 하죠. 그렇다고 이렇게 단수 쳐서 잡자니 이거는 별로예요. 그럴 바에는 최정 구단도 두텁게 막아두는 게 좋다는 판단이고요. 어쨌든 이곳을 붙여가면서 신민중 구단의 의도대로 이 양쪽 돌들을 다 살려가긴 했지만 흑이 막어간 자리가 너무 두텁게 돼서는 조금이나마 좋았던 백이 이제는 다 따라잡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흑이 끊어온다면 밀고 둘 때 두고 둘 때 두고 끊어온다면 이렇게 내려가는 수가 있겠죠. 한 수 부족으로 흑이 잡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백돌들은 연결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선수를 잡은 최정 구단이 일단 3-3 들어가고 요 교환을 해두고요. 하변 쪽을 벌려가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 백이 하나 젖혀두고 이 우변 쪽 두 점을 잡게 되니까 분명 이 자리가 두텁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잡히는 거는 조금 이상했던 것 같죠? 자, 흑도 여기를 두기 전에 먼저 치받고 젖히면서 세력을 조금 더 키워가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단수 정도만 쳐두고 선수 한 번만 잡아두고 하변 쪽을 가는 게 조금 더 정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이 두 점 잡힌 게 너무 큽니다. 두텁고 크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서는 신민중 구단이 또 부분적으로 포인트를 올렸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또 하니까 두텁게 이어두고 이제 지켜둬야겠죠. 자, 보통은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붙여서 잡는 게 정수처럼 보이는데 신민중 구단은 중앙 쪽을 조금 더 중시하면서 두텁게 잡아두었습니다. 자, 이제 집이 우변 쪽도 잡혔기 때문에 덤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최정 구단도 당연히 그걸 알고 침투를 하는데 침투를 하고 여기 밀어갔을 때 다시 한번 침투를 하는데요. 뭔가 흑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자리를 막히게 돼서는 흑이 아직 못 살아있고 이 우상기 쪽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침투한 게 조금 안 좋았던 완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하나 들여다보고 이곳을 붙여가는데요. 자, 이 수도 이제 신민중 구단의 살짝 실수라고 볼 수 있어요. 어차피 이 두 점을 잡더라도 백이 살아있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자체로 차라리 3-3에 들어가고요. 자, 막을 때 젖힙니다. 자, 이곳을 줄 때 호구 한 방, 지킬 때 호구 한 방 더 쳐두고 이런 식으로 중앙을 빠져나갔다면은 귀 쪽을 패로 버티면서 이 우상기 흑돌들을 오히려 압박을 할 수가 있겠죠. 흑이 이전 자리 살아두면은 뭐 이렇게 뚫어가면서 압박을 하면서 중앙 쪽에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신민중 구단으로서는 너무 바둑이 좀 좋아 보이다 보니까 살짝 방심을 한 것 같아요. 자, 붙여간 수가 살짝 실수였고요. 자, 교환을 해두고 이 상변 쪽 돌을 압박을 하지만 상변 쪽 돌은 잡힐 돌이 아니죠. 자, 시원하게 한 점 끊어 잡아두고 자, 이곳을 붙이고 이을 때 하변 쪽을 붙여갑니다. 이제 백의 생각은 어차피 흑도 살았고 백도 잡히는 돌이 아니기 때문에 발빠르게 다른 큰 자리를 두러 가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죠. 자, 붙여가니까 침착하게 늘어두고요. 자, 뛰어갈 때 두텁게 넘어가네요. 자, 여기서 흙이 젖혔다면 되젖히게 되면서 뭔가 복잡한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두고 여기도 이제 끊어가면서 어려운 싸움이 됩니다. 흙이 중앙 쪽을 뛰어가면 요 붙여가는 자리가 집으로 선수로 굉장히 큰 자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조금 어렵다고 본 최정 구단이 일단 침착한 수를 선택을 했고요. 뛰어갈 때 넘어가고요. 자, 여전히 붙이는 자리 굉장히 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선수를 잡은 흑이 이곳을 밀어가는데, 이제 흑의 생각은 이 상변 쪽 대마가 잡히진 않지만 여전히 완생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밀어두면서 이 백돌들에 대한 압박도 하면서 끊는 수를 보는 두터운 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니까 뛰어서 도망갈 때 끊고 뻗으면서 중앙 쪽의 주도권을 끊어가면서 다시 잡고 있는 최정 구단이고요. 지금까지 바둑이 꽤 진행이 됐는데 여전히 막 한두 집 차이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치열한 대국이에요. 최정 구단이 최근에 좀 슬럼프처럼 성적이 안 좋았던 그런 기간도 있었는데 이 신민중 구단 초일류 기사 한국 랭킹 4위죠. 4위 기사를 맞이해서 굉장히 좋은 내용을 일단 지금까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최정 구단이 돌아왔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곳을 두면서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반대로 흑이 두면은 흑의 집 모양이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먼저 선점을 했고요. 자, 이렇게 씌워갈 때 붙여가고 밀고 젖히고 끊는 수가 일단 좋았는데요. 물론 백도 이 자리를 끊어가고 싶지만 이렇게 뚫리면은 들어왔던 의미가 없겠죠. 요거는 백이 좀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자, 신민중 구단도 늘어두고 이제 흑이 집으로는 많은 득을 받지만 결국에 백도 선수를 잡고 다른 자리를 둘 수 있어서 여전히 바둑은 팽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고 늘면서 두텁게 정리를 하고 있죠. 자, 밀어갈 때 젖히고요. 젖힐 때 2단 젖히면서 중앙 쪽을 두텁게 두면서 집을 내겠다. 요런 수들이고요. 뛰어갈 때 붙여서 살아두고요. 자, 이 입구자로는 호구 쳐서 막아두는 게 좀 더 좋았습니다. 단수 한 방을 칠 때 이런 자리 두면서 중앙 쪽에 집을 확실하게 지어갔다면은 이 입구자보다는 조금 컸었을 것 같은데 최정 구단은 요 급수 한 방 맞는 게 싫었던 것 같죠. 그래서 입구자로 두어가니까 신민중 구단이 오히려 중앙 쪽을 먼저 선점해 가고 있습니다. 자, 호구 칠 때 단수 치고 자, 이곳을 들여다 봐놓고요. 자, 붙여가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큰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백이 두면은 좌변 쪽이 흙집이 다 깨지면서 덤이 부담스러운 대국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붙여가니까 붙여가고요. 자, 이곳을 막을 때 중앙 요런 자리들이 서로 어떻게 집이 되고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가 이게 수익기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민중 구단도 이 자리를 두었는데 이 자리에 좋은지 나쁜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 단수 쳐두고 호구 치면서 지키고요. 신민중 구단도 두텁게 막아가네요. 자, 젖진을 활용하고 하나 또 호구 쳐서 두고요. 일단 최정 구단은 이 중앙 흑돌은 안 잡힌다는 거예요. 요 활용을 해놨기 때문에. 자, 신민중 구단이 끼워가는데 이 끼워간 수가 좋았어요. 이 끼워간 수를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 끊어두고요. 딱 이곳을 있게 되니까 흑이 이 세 점을 살리고 싶은데 여기를 단수치고 딱 늘어버린다면은 상변 쪽이 살기가 쉽지 않겠죠. 살더라도 집으로도 이미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쪼임을 당하기 때문에 집으로 손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정 구단도 이 세 점을 살리지 못하고 이어서 살 수밖에 없고요. 자, 이곳을 넣을 때 치받고 잡게 돼서는 백이 기분 좋게 이 세 점을 크게 잡았죠. 자, 이래서는 백 쪽이 조금이나마 기분 좋은 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정 구단 입구자로 둘 때 너무 어려워요. 중앙 쪽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곳을 밀어가고 자, 붙여가면서 살 때 자, 두는데요. 자, 여기서 최정 구단이 찝어온 장면에서 신민중 구단이 하나 때려두고 이곳을 호구 치는데요. 이 수루는 일단 이곳 여기 좌상 쪽 막는 게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신민중 구단의 생각은 이곳을 어차피 두더라도 선수니까 손해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단수 치고 호구 치면서
흑이 선수로 연결을 했죠. 이제 신민준 구단은 이런 식의 연결이면은 좌상 쪽을 막아서 백이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호구가 있었어요. 반대쪽으로. 그래서 이을 수밖에 없는 장면이고요. 자, 하나 젖혀두고 좌상 쪽을 흑이 오히려 달려가게 되니까 여전히 반집 승부입니다. 누가 이길지 모르는 반집이에요. 자, 그래서 끊어 잡을 때 자, 요거 좌상 쪽을 다 뚫어 가버렸어요. 자, 여기서 젖히고 단수 치는 수가 굉장히 좋은 수였는데 그 이후에 신민준 구단이 아쉬운 실수가 나옵니다. 지금 좌상 쪽이 백이 한 10집 정도 날 자리가 오히려 흑이 3, 4집 정도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다 깨져 버렸는데 백도 그만큼의 대가를 얻어야겠죠. 요 한 점 잡은 거로는 13, 4집을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패를 들어간 다음에 일단 패를 굴복시키고요. 보시면은 신민준 구단이 노리는 게 확연하게 보이죠? 이 전체 흑대마가 아직 못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흑대마를 가지고 요 좌쪽 흑돌들과 엮어 가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하나 찝어두고 치중 가는 수 기분 좋죠? 둘 때 두고 자, 하나 단수 쳐두고 최종 구단도 막았을 때 어차피 못 넘어가면은 흑이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요 차렷하고요 젖혀갈 때 이 젖힌 수가 졌다면은 패착이 될 뻔했어요. 흑도 가만히 물러서거나 아니면 이곳을 이어서 살아두는 게 정수였고요. 자, 이 수가 왜 패착이 될 뻔하냐면 물론 실전에서 신민준 구단이 일선으로 빠지는 수를 결행하지 못하고 있게 되면서 이바둑은 최종 구단이 불계승을 거두긴 했지만 그 차이는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민준 구단이 놓친 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실전에서 하나 끊어두고 늘어가고요. 자, 막으면서 잡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장면에서 이 두 점을 버리고 일선으로 차렷하는 수가 좋은 수였어요. 만약에 흑이 이곳을 지키면 먹여치는 순간 이렇게 잡으러 갈 수가 없죠. 그렇다는 거는 이 전체 흑이 잡혔다는 거죠. 이렇게 두면은 하나 찝어주고 이렇게 찝어가면은 중앙 쪽만 뜯겨도 흑이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은 전체 흑이 집 모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흑도 이 장면에서 두 점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일단 대손해예요. 두 점이 잡혔기 때문에 백입자에선 대손해를 보지만 이곳을 먹여쳐가는 수가 준비되어 있었죠. 자, 때려내면 단수 치고요. 이 장면에서 흑이 있는다면은 먹여치고 단수 치면서 패를 낼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고 흑이 옆쪽으로 붙여간다면 마찬가지로 때리고 이런 식으로 세 점을 잡자고 패를 결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보시면 전체적인 바둑이 이 상변 쪽을 잡으러 가는 패감 그리고 이런 자리 찌르는 패감, 끊어 잡자고 하는 패감 등 백이 굉장히 패감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세 점과 이 백두점을 비교해 본다면 당연히 이 세 점의 가치가 훨씬 크겠죠. 한 세 집 정도. 자, 끝내기 단계에서 세 집은 지금 단계에서 세 집은 역전할 수 없는 그런 집 차이입니다. 그래서 신민준 구단이 마지막 찬스였던 이 느는 수를 뒀다면은 완벽하게 패를 만들면서 최종 구단을 제압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 느는 수를 결국에 결행하지 못하고 가만히 이어두고 흑도 이어서 살게 돼서는 물론 아직까지 반집 승부 한 집 반 정도라고 하는데 흑이 오히려 반집 정도 한 집 반 정도 유리한 형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하변 쪽에서. 자, 일단 먹여치고 끝내기에서 노력을 하지만 신민준 구단이 이제 최선의 끝내기를 두어 갑니다. 신민준 구단도. 자, 이렇게 끝내기 수순이 진행이 되면서 중앙 쪽에서도 어느 정도 집을 확보했지만 결국에 여기 우상 쪽 두 점을 살려간 게 워낙 큰 끝내기가 돼서요. 이후에 몇 수 더 진행을 하지만 신민준 구단이 역전에는 성공을 하지 못하고 도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개가를 했다면 흑의 한 집 반 승리로 끝났을 대국인데요. 그 상황에서는 거의 한 집짜리 끝내기
공배들밖에 남지 않아서 신민준 구단이 계산을 해보고 도저히 역전이 안 된다 판단을 하고 돌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자, 이 바둑 초반부터 중반까지 한두 집 차이, 많이 벌어져 봤자 한 3집? 그 정도 벌어질 정도로 두 선수의 명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 신민준 구단이 마지막에 굉장한 맥점을 찾아내지 못하면서 최정 구단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요. 최정 구단 최근에 좀 번아웃이 오면서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신민준 구단을 꺾고 8강에 올라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대구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최정 구단의 선전 기원하면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